오늘이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저녁 6시 반입니다. 아이고 목이 석영 아 목이 많네요. 로스팅을 다 끝내고 택배를 보내고 매장을 정리를 하고 저녁 점심이죠. 저는 점심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저녁에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밥 먹고는 너무 힘드네요. 식사를 바로 하고 올라오는 거는 진짜 힘드네요. 막 지쳐가지고 땀도 많이 나고 많이 어지럽고 핑핑 돌고 나이 먹어서 이제 아이고 참 상쾌하고 좋습니다. 지금 뭐 30도라고 하는데 덥긴 덥네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아주 참. 파나마 보케테 커뮤니티 게이샤 헌입니다. 파나마 보케테 커뮤니티 게이샤 헌입니다. 로스팅은 뭐 전반적으로 잘 되고요. 품질 면에서도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맛을 한번 봐야죠.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이 2022년 6월 21일이 됐습니다. 지금이 새벽 1시 5분이네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아이고 한 곳도 없는데. 오늘은 파나마 보케테 커뮤니티 게이샤 헌입니다. 해봐야 1시면은 아까 5시 한 6, 7시간 전에 로스팅 한 거죠. 자스민, 카라멜, 감귤류의 산미, 초콜릿. 그러니까 게이샤 특징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스민 향이 좋고요. 감귤류 산미하고 밸런스가 좋답니다. 바디감하고 여운이 길다고 합니다. 점수로는 뭐 90점. 요거는 뭐 그냥 참고사항이고요. 이만큼 남겨놨습니다. 영상을 좀 찍으려고. 일단 계량부터 할까요? 요즘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로스팅은 아주 뭐 기가 막히게 균일하게 잘 나왔습니다. 게이샤 이 녀석은 그냥 최강의 조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드라곤볼에서 치면 울트라 초울트라 뭐 슈퍼 사이온인가요? 몇 단계까지 좀 20g 사용하고요. 제가 사용하는 그라인더 기준으로 해서 17단계로 분쇄하겠습니다. 뭐 고소한 맛도 나고요. 꽃향기도 나고 그냥 고소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서버에는 190에서 200g 정도 얼음을 좀 담았겠습니다. 2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 끓여놨고요.
내추럴 방식이다 보니까 요것도 그냥 한 90도쯤, 80도 후반, 90도, 뭐 90도 초반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90도쯤 해서 사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흔들어서 아유, 산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살살 흔들어서 수평을 맞춰주고요. 리셋 버튼 한 번 눌러주고요. 92도. 그러면 그냥 살살살 흔들어서 90도쯤 맞춰가지고, 예. 91도입니다. 예. 91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난을 안 갖고 왔습니다. 아유, 깜빡해가지고. 네, 가운데부터 리셋 버튼 다 눌러놨고요. 가운데부터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예, 타이머 스타트 눌러주고요. 뜸 들이기는 45mm가 들어갔습니다. 아유, 향 좋습니다. 어, 이제 30초 지납니다. 예, 완전히 물길이 열렸죠? 가운데부터 천천히 (80ml씩) 두 번 물을 부어서 총 350ml를 추출하겠습니다. 살짝 내려앉으면 두 번째는 좀 넓게, 뜨거운 물하고 커피 가루들하고 전체적으로 다 만나서, 네, 충분히 우려질 수 있도록. 커피가 굉장히 빨리 추출이 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370ml 정도 추출이 됐습니다. 1분 23초 걸렸고요. 네, 조금 빠른 편이죠. 이 정도면. 그렇게 하고 얼음 5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 네, 이렇게 해서 잘 저어서 딱 450ml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6온스 정도쯤 해서 커피 한 잔이 완성이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커피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 조금 색이 좀 연해 보입니다. 멀게 보이는데 뭐 중요한 건 맛이니까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향은 야 진짜 좋네요. 뭐 이렇게 꽃향기가 나죠? 아이고야. 아유. 이거는 뭐 항복이죠, 사실. 항복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거 뭘 평가라는 표현도 어렵죠, 사실. 저같이 허접한 사람이 이거를 평가를 한다는 것도 참 이게 모순입니다, 사실. 맛있습니다. 아유, 그냥 입에 달라붙는 게
꽃 쪽에 뉘앙스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후미 끝에서 단맛도 좀 올라오고요. 과일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도 살짝 느껴지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소규모 여러 그 파나마 보케테 지역에서, 제가 여기 뭐 간단하게 좀 서술을 해놨는데요. 보케테 지역에서 이 커피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규모가 또 큰 데가 있고 작은 곳이 있겠죠. 근데 이제 큰 데 같은 경우는 뭐 몇 가만이 나오니까 옥션도 하고, 뭐 거래했던 데, 사전에 거래했던 데하고도 뭐 거래할 거고 하겠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겠죠. 근데 몇 가만이 안 나오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규모 농장. 그냥 뭐 노는이 목탁 두들긴다고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데, 뭐 생계를 유지하긴 하는데 뭐 상황에 의해서 그 확장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원두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서 뭐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 나라 기준으로서는 이제 뭐 지역 농협 단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동네마다 농협이 다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아름아름 가져다 주면 거기서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워시드로 작업을 하거나 내추럴로 하거나 뭐 그렇게 후가공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원두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 보면, 그리고 특정한 원두 농가명이 나오지 않은 거를 보면 아마 그렇게 소규모 농장들이 모여가지고 게이샤 품종을 수확을 해가지고 지역 단위로 이렇게 가공하는 곳이 있겠죠. 거기다 이제 갖다 주면 한꺼번에 가공하는, 그런 원두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농가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근데 또 후가공을 게이샤 품종을 들여와다가 다 모아다가 또 허니 프로세싱으로 또 작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1차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건 손이 한 번 더 가면 갈수록, 사람 손이 더 가면 갈수록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 원가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뭐 게이샤 품종, 파나마 게이샤 품종은 아무래도 공급보다는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는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는 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허니 프로세싱을 했기 때문에 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뭐 그 정도 선에서 이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뭐 항복입니다, 항복. 완전히 자스민이네요, 진짜. 어유. 아유, 참. 향긋한 자스민 향, 달콤한 풍미, 매력적인 산미. 산미하고 그 꽃향기하고 밸런스가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약볶음을 했고요. 요 녀석은 좀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파나마 게이샤 종류가 사실은 좀 비싸요. 저희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매입가 자체도 비싸고, 그리고 또 많이 판매가 또 잘 안 되는 편이죠. 솔직히 뭐 제가 판매를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가격이 또 비싼 것도 있을 거고, 가격적인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스팅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해서는 많이 판매되는 원두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소매가를 책정을 할 때 좀 반영이 조금은 됩니다. 아무래도 많이 팔리는 것들은 회전율이 좀 빠르니까 매입가도 좀 저렴하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수입가 자체가 올라가서 저희한테 오는 도매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돼서 소비자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죠. 뭐 한 1주 단위는 사실 거짓 좀 오바고요. 한 2주에서 3주 뭐 한 달 단위로 업체들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가격이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처럼 소량으로 뭐 한 백, 두 백, 그러니까 20kg, 한 백이 저희는 20kg니까요. 한 백이나 두 백 이렇게 소량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번에 주문할 때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가격 꽂히기 바빠요, 지금. 그렇다고 뭐 50kg, 뭐 60kg, 80kg 이렇게 재고를 보유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취급하는 원두가 저희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뒷받침이 좀 안 되고 있죠. 확실히라는 표현은 빼야죠. 그 어떤 원두 같은 경우는 갓 로스팅을 했는데도 이렇게 마셔도 에어가 좀 이렇게 차가지고 목 넘김의 불편함. 그러니까 이제 식도 끝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느끼냐 하면 다른 데 가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보통 제처하고 저하고는 이제 커피 마시러 다니면 로스터리 카페를 가요. 가급적이면. 근데 없으면은 그냥 그 커피 맛집 스타벅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그냥 아유 좀 쉬자 그러면 스타벅스 들어가고. 근데 뭐 이디야, 백다방, 뭐 컴포즈, 메가커피 이런 데는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다 합쳐봐야 이때까지 제가 살면서 그런 데 가본 지가 한 10군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커피 뭐 공부한다고 할 때는 몇 번씩 가봤는데, 그러니까 한 4년 내외로 보면 2018년이네요. 그럼 아니네요. 2017년 한 5년 근 5년 근간 내에는 그런 데는 잘 안 가봤습니다. 그냥 스타벅스 갑니다. 또 제일 많이 있고, 저희 동네는 이디야보다 스타벅스가 많아요. 저희 집 반경으로 해서 한 바퀴 뺑 한 5km 이렇게 돌리면 스타벅스가 한 7, 8개 있습니다. 엄청 많죠. 7, 8개 더 되죠 지금. 하여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아이스 라떼하고 따뜻한 커피 이렇게 두 잔을 항상 시켜요. 저는 아이스 라떼를 마시고 제처는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기 때문에. 이제 마시면 갓 로스팅한 거는 목 끝에서 식도 맨 끝에서 한 모금 딱 마시고 나면 거기서 깔깔하게 뭐가 탁탁 걸려요. 저 뭐 습관이겠죠 아무래도. 저만의 이제 독특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갓 로스팅하고 나서 한 3, 4일 지난 커피들을 마시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늘 로스팅 하자마자 커피들을 맛을 보는 습관이 저는 있죠.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죠. 저는 이제 또 소비자 이전에 거꾸로 또 판매자이기 때문에 제 커피에 대한 또 품질을 저는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맛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한 잔을 마시냐 두 잔을 마시냐 그 기준은 뭐냐면 요렇게 한 잔입니다. 요렇게 한 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모금 맛을 보느라고. 두세 모금 마시는 건 커피로 안 치죠. 한 잔 마셨다고 얘기 안 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오늘은 좀 바빴죠. 주문이 좀 로스팅 일이 좀 많아서 정신없이 헛겁시고 막 해가서 택배 보내느라고 오늘은 진땀을 좀 많이 뺐습니다. 근데 좀 요렇게 로스팅한 원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스가 찬 텁텁함, 목 끝에서 걸리는 깔깔한 느낌,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좋은 커피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뭐 데이터를 좀 뽑아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기억하고만 마는데 이게 뭐 매일매일 데이터가 쌓이니까 좀 혼돈스럽죠. 나중에 헷갈리죠. 네. 허브티입니다. 허브티. 자스민, 캐모마일 뭐 그런 허브티입니다. 부드럽고 바디감은 조금 연한 듯. 네. 그러니까 그게 부드러운 바디감이겠죠. 네. 입안에서 남는 후미도 꽃 이렇게 그냥 들판에서 막 피어있는 꽃 네. 한 주먹 움켜가지고 뜯어가지고 입안에 그냥 집어넣은 것 같은, 입안에서 그냥 꽃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그냥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1박 2일로 제초하고 저하고 제 아이도 이제 시간이 되면 같이 가고, 근데 지금 뭐 시험 기간이라고 정신없어가지고. 네, 근데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제 속초를 또 가서 그냥 쉬었다 왔습니다. 그냥 운전하는 재미, 한 3시간 새벽에 가고 또 새벽에 오니까 한 3시간이면은 집에서 속초 도착하고, 속초에서 또 6시에 출발하면 아침 먹는 데가 있거든요. 죽 하는데 거기 죽 먹고 7시쯤 출발하면 집에 오면 한 10시 뭐 11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어제는 일이 있어서 동대문구에 좀 일을 좀 보러 갈 일이 있어갖고 이제 강원도에서 서울로 오는 와중에 집으로 안 오고 이제 동대문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뭐 회기 쪽이었었나요? 어린이대공원 쪽이었다. 맞아요. 네. 어린이대공원이 이렇게 있고 길 건너편에 스타벅스가 있고 뭐 보난자 커피라고 그러던가요?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제초가 한번 가보자, 근처에 가보자 그래갖고 한번 가봤는데 그게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독일 3대 스페셜티급 그 단어가 왜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스페셜티 커피 뭐 3대 커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유명해진 커피 체인점이겠죠. 이제 스타벅스처럼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처가 한번 가보자, 근처에 시간도 남으니까 1시에 약속을 해놓으니까 이게 한 2-3시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갔습니다. 그래서 주차해놓고 봤더니 로스터기 기계가 엄청 큰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한 60kg 될래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100, 하여튼 엄청 큰 로스터기를 옆에 매장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로스팅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전자동으로 해서 다 석션 해갖고 다 집어넣고 해서 그냥 원두 그냥 통에다 딱 넣어놓고 버튼 누르고 그냥 쫙 흡입해가지고 호퍼에 담겨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로 로스팅 돼가지고 일하기 편하게끔. 요즘은 이제 다 그렇게 시스테믹하게 하죠. 근데 그 부스 하나를 다 해가지고 로스팅 시설을 해놓고 그 옆에 스타벅스 바로 옆이더라고요. 또 여기가 스타벅스는 바로 옆에 보난자 커피, 그리고 그 옆칸에 자기네들 로스팅하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라떼 아이스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냥 뭐 거기 시그니처가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미처 검색을 못하고 그냥 평상시 마시던 대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이스 라떼 한 잔하고 따뜻한. 그래서 마시면서 그 소비자분들이 평가한 거를 제처가 막 쭉 읽어주더라고요. 저보고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잘은 모르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걸 이렇게 듣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평가를 쓴 게, 리뷰를 쓴 게 이제 한약 맛이 난다. 그래서 너무 맛이 없다. 한약 맛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약을 안 먹어봐서 그런지.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연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냥 마셔본 거에 대한 평가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온 그 뭐죠?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후미가 길고 짧은 것까지 평가를 하는 건 좀 오바되지 않냐.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핸드드립을 좀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런 평가들도 문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죠. 그리고 향이 많이 나질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스타벅스다, 보난자다, 뭐 무슨 커피다, 무슨 커피다. 독일에서 뭐 3대 커피 브랜드라고 하더라. 뭐 블루보틀이라고 하더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유명세를 타가지고 들어와서 그 유명세로 마케팅을 할 때 그거에 대한 홍보 사항을 보고, 홍보 내용을 보고 갈 땐 이제 기대치가 이만큼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카페에 올 때는 기대치가 없죠. 왜? 기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네 길거리 지나가다가 돌 하나 주워갖고 던지면은 떨어지는 데가 다 카페인데, 그렇게 많은데 카페가. 그 카페들 중에 하나인데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아무 기대가 없이 저희는 이제 들어오는 반면, 그런 업체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경험해본 업체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마셨을 때, 근데 이제 뭐 베이커리도 막 하고 직접 즉석으로 하니까 다 하나씩 사죠. 객단가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높아지겠죠. 즉석으로 이제 따뜻하게 나오는 거니까. 원한자라고. 자, 독일 3대 커피 맞아? 그렇게 써있던데. 로스팅을 근래 했는가 보다. 깔깔한 거 보니까. 근데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갔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죠. 있을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뭐 한 5, 6년 전에 남의 커피 마시러 다니면서 평가하고 그 내용을 제 블로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창피한데. 그때 막 좀 독하게 막 얘기한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 사장님이 막 전화 오시고 연락 오시고 이메일 막 보내고,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 있냐, 뭐. 그래서 뭐 언쟁도 좀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과정, 이게 성장의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좀 오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이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커피 한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안 해요. 그리고 저한테 지인들이라든가, 지인도 없죠 제가. 하여튼 그래서 야, 나 커피
제가 커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중에 나 커피 온도 좀 다오 그러면 아니야 안 팔아요. 저는 뭐 주지도 않고 가급적이면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교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커피로는 지금처럼 아무 커피 가지고 그래도 아무 적이 없으면 그냥 서로 뭐 전화라도 한번 하고 얼굴이라도 보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커피를 팔거나 줬는데 쓰네 맵네 다네 뭐 짜네 이 얘기 나오면은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물건을 제 지인한테 팔지도 않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안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더 싼 데 많으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거기서 사서 먹어라 내가. 입문자분들 이제 커피에 관심이 많은데 뭐 사실 뭐 공부할 일이 없잖아요. 하기도 어렵고 어렵다는 게 난해하다는 얘기죠. 어디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뭐 유럽 무슨 뭐 바리스타 자격증 딴 데 가서 자격증을 딴다 해도 실제로는 따는 게 좋긴 좋죠. 근데 저보고 따라하면 저는 뭐 공부하는 것도 싫으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안 따는데 따는 게 좋죠 당연히.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효율적입니다. 간접 경험으로 배운 거하고 직접 내가 몸소 체험한 거하고는 경험치가 달라요. 남이 아무리 떠드는 거 가서 앉아서 들어봐야 그 시간에 뭐 저는 좀 성향이 그 체험을 해야지 되는 그런 성향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먹어봐야 아는 스타일이라 조금 골치가 아프죠. 인생이 좀 사는 게 힘들죠.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예, 저는 제가 경험한 거를 데이터로 해서 뭐 뺄 일도 없고 더할 일도 없고 딱 그걸로만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여튼 처음에 이제 커피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혼돈스럽기도 하고 뭐 감정이 복잡하실 겁니다. 어렵다는 게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좀 고난도의 고차원적인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처럼 체계적으로 책을 한 권이나 두 권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익힐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고 취미로 거기까지 막 저희 단계까지 오시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저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좀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떠밀려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밤을 새우고라도 해야죠. 저희는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런 입장하고 취미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부드러워져 가지고요. 아유 참 산미가 이제 베이스가 싹 깔리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부드러운 산미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이제 요때 느끼는 감정들이 좀 단순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맛있다 맛없다 뭐 그냥 저냥, 그리고 풍미에 대해서도 사실 몇 가지를 못 느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기보다는 조금 더 낫죠. 조금 더 몇 년 동안 공부를 했고 커피 원두도 이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고 뭐 그쵸 실패도 많이 했죠. 그렇다 보니까 경험치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때 초창기 때보다 더 많은 표현이라든가
풍미의 결, 뉘앙스, 그 다음에 커피의 방향성이라든가 뭐 장단점을 약간씩은 이제 비교하는 능력은 요만큼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 좀 오바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초창기 때. 왜냐면 좀 누군가한테 좀 이렇게 좀 쇼잉하는 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을 때, 의욕이 좀 강할 때입니다. 초창기 때. 네. 근데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사항들이 지나고 보니까 몇 가지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표현을 하는 게 너무 맛이 없다. 뭐 이 정도 금액이면 4,500원이었나 4,000원이었나 그랬습니다. 커피 한 잔에 4,500원이었나요? 이 돈 주고 먹기는 아깝다라든가 뭐 여러 좀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몇 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커피를 더 이제 하시다 보면 이게 표현이 여기에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좀 완곡해져요. 그래서 제가 마셨을 땐 제가 어제 보난자 커피를 마신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그게 마일드하다, 부드럽다, 연하다, 맛이 없다가 아니고, 근데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후미가 짧다, 풍미가 어떤 풍미인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요렇게 한 서너 가지로 분리를 좀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약 맛이다, 뭐 이 가격에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저도 이제 웃음이 나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라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하고 얼음하고 에스프레소 양하고의 비율이 제 입맛 기준으로 해서는 밸런스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하죠, 사실. 그러면은 뭐 이디야 라떼나 스타벅스 라떼 선에 머무르는 그 정도 선입니다. 제가 요즘은 스타벅스 가서 라떼를 안 마시기 때문에 또 한때는 또 라떼만 계속 마시던 때가 있죠. 그 습관이 배가지고 저는 어느 카페, 다른 카페 가면 라떼 아이스를 늘 마시죠. 근데 이제 스타벅스에서는 안 마신 지가 꽤 됐습니다. 왜냐면 스타벅스 라떼를 논하기는 이제는 의미가 없죠.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다 아는 그 맛이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비율이 안 맞는 그런 밸런스, 그 정도 선에서는 좀 아쉽다. 만약에 독일에서 보난자 커피를 드시고 오신 분이 서울에서 오셔갖고 서울대공원 가서 그 자리 가서 그 커피를 마셨을 때 그때 그 감흥, 독일에서의 그 감흥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네 문구 가서 시간이 또 좀 남길래 개인 소규모 아주 그 비주류죠. 뭐 시작도 안 한 프랜차이즈라고는 하는데 프랜차이즈라고 해봐야 뭐 동네 친구들 몇 모여서 짤짤이 하는 거죠. 뭐 그 정도 선에서 한 서너 군데, 두세 군데 이렇게 직영점인지 뭐 프랜차이즈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업체를 가가지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거기도 4,000원이었죠. 마셨는데 로스터리 카페라고 얘기하고 그런 커피를 판매한다는 거는 제 상식에는 좀 반하는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속초 가서도 이제 커피를 마셨죠. 그래서 가급적 이제 주말에는 다른 사람 커피를 마시러 좀 다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작은 공간, 여기 15평인데 이 공간에 갇혀 있어 봐야 그냥 자기 세계,
자기만 혼자 그냥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안에 갇혀 있으면. 근데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카페 운영자들은 다른 카페 가서 커피를 찾아 마시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원가 아는데 돈이 아깝지 않냐. 그건 이제 뭐 생각 차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맛있는 카페 가서 커피를 맛있게 마시면 금액이 아깝지가 않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금액이 좀 비싸더라도 이 정도의 커피의 풍미를 어느 커피를 마셔갖고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거죠. 자기 가치관의 차이라서 저도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커피를 마셔봐야지 지금 현재 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요일 날은 하루를 쉬죠. 근데 저만 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동네 이렇게 다녀보면 일요일 이거 언제 쉬나 몰라요. 대단들 하세요. 몸 망가질 텐데 일요일 날 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럼 평일이라도 하루 쉬는 게 좋죠. 나중에 병원비가 더 나오죠. 그리고 이게 아무리 좋아서 하는 거라도 이 쉬는 게 없으면 질려요. 매일 똑같은 업무인데 질리죠. 그러니까 그냥 하루 매출 아깝죠. 저라고 왜 안 아깝겠어요. 여기 매출 빠지죠. 나가서 먹고 놀면 그 먹고 노는 비용 하죠. 곱하기 2의 손실이 생기는데 근데 사람이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기계도 아니고. 기계도 고장이 나죠. 1년 내내 쉬지 않고 돌리면 고장 안 나겠습니까? 사람은 더군다나 이제 감성적인 문제가 있죠. 막 열심히 하더라도 어느 한날 한순간에 생각이 요만큼만 틀어지면 풍지박살 나는 게 비일비재하죠. 방향이 많이 바뀌죠. 순간적으로 정신이 그냥 순간적이죠. 아주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 불 켜듯이 온 오프 껐다 켰다 하듯이 정신이 딱 꺼지면 순간적으로 꺼지면 이런 생각이 드는 때 있죠.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모든 게 이제 리셋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년층, 장년층이 되면 될수록 그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정신줄이 순간적으로 놔지는 거죠. 그런 실수로 인해서 파국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결혼 문제라든가 자식과의 관계라든가 부부 간의 문제라든가 자식 간의 문제라든가 뭐 형제들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친구들끼리 문제라든가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확신이 더 생기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고집으로 비칠 수가 있죠. 자기는 확신이고 룰인데 내 인생의 룰이 더 확고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자기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다른 사람 왜? 나 이외의 사람들 가족서부터 부부지간이건 자식지간이건 하여튼 형제자매건 부모건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고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유연성이 좀 좋아야 되는데 더 굳죠. 실수하지 않으려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굉장히 그 강한 압박감 때문에 양보를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땐 그래?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도전의식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뭐 귀가 얇아갖고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에 의해 가지고 50대 60대가 되면 될수록 자기 확신이 더 생기는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 눈에 저 사람은 자기만의 룰이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보일 거를 희망을 하지만 본인은 다른 사람 눈에는 고집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편이라서 잘 알죠. 아유, 진짜 맛있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뭐 커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조금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도 이제 몸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도 그쵸? 사람이 이제 다르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사회가 자꾸 천박해진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뭐 20대라든가 그때만에 제가 공부 쪽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 하는 뭐 이어름 교수라든가 김동길 교수라든가 뭐 이런 좀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뭐 경제인 뭐 정치인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청렴하거나 능력이 좋거나 뭐 리더십이 강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포항 박태준 회장이었나요? 그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분이라든가 저는 진짜 그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때는 그래도 진짜 우리나라의 어른이구나, 진짜 어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진짜 좋은 말씀들 그거 들으면 이게 진짜 다르구나. 요즘은 다 유튜브로 하시나요? 김동길 교수님 유튜브 처음 하실 때 한참 봤었는데 저도 바빠갖고 못 본 지가 꽤 됐죠. 근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말씀하시니까 그런 지식인들이라든가 학자라든가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어른다운 사람이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있나요 지금? 정치계만 해, 뭐 거기 얘기하면은 서로 감정 나죠. 좋은 얘기 안 나오죠. 뭐 댓글들 다는 거 보면 뭐 어느 사건이건 간에 뉴스건 간에 댓글들 다는 거 보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20대 이상이라고 느껴본 그 생각되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은 건가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점점 민족 수준이 퇴행을 하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래에 들어서 한 10년 근래에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좀 배려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과정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지나가고 오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 예. 그래서 보난자 커피 갔다가 그 댓글들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그 좀 커피를 좀 연하게 마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셔서 맛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 생각은 뭐냐면 거기가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 저희가 커피를 하루에 안 드시는 분은 제외사항이니까 예, 빼고요. 커피를 저희가 보통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 마신다 하면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기본적으로 마신다 하면 맨날 이렇게 센 커피를 내가 커피를 그러니까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 자극적인 걸 점점 더 이 자극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선명하고 진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매운 음식을 처음에 못 먹다가 자꾸 매운 음식으로 가게 되고 짠 음식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또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철 만나면서 그런데 제가 짠 음식, 매운 음식을 늘 먹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술을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제철은 원래 이제 간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굳이 매운 거를 안 먹죠. 매운 거를 만약에 먹게 되면 제 아이는 이제 매운 걸 먹죠. 왜냐하면 바깥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녀석이 뭐 매운 떡볶이 같은 거 가끔 퀵으로 시켜갖고 먹으면 샤워를 하죠. 예, 위 세척을 완전히 합니다, 한번. 근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좀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약에도 손대고 술도 도수가 높은 걸 찾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커피도 이제 그렇게 된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커피를 마시다 보면 한 잔은 마시고 싶은데 이때까지 좀 많이 마셨는데 좀 마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 상황이라면 좀 연한 커피를 좀 마시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저희 매장에도 오시는 분들 중에 연하게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제 한 샷을 드리죠. 저희는 이제 두 샷이 기본이라서 바스켓이 두 샷짜리라서 네, 한번 내리면 네, 투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샷으로 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연하게 주세요 해서 저희가 한 샷으로 내려드리는 손님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게 연한 커피도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안 맞다 그래서 무조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맛이 없는 거는 맛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 자유니까. 커피를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이제 한 1000군데 정도 하루에 뭐 카페를 한 두세 군데씩 제처랑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만의 커피를 만들까 해서 한 2년 동안 한 달에 커피 값이 제처가 그때 한 300만원 나온다고 막 카드 값이 커피로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둘이 가서 디저트 하나 먹으면서 뭐 음료 2개 먹으면 15,000원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뭐 하루에 두세 군데씩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좀 비용이 좀 많이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었던 방법이 뭐였냐면, 뭐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던 로스터리 카페를 가던 뭐 동네 카페를 가던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로스팅하는 원두로 커피를 내리는 곳이건, 그죠? 원두를 다른 데서 사갖고 와서 커피를 내리는 곳이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다 노트를 했어요. 풍미가 어떤 것 같고, 산미가 어떤 것 같고, 후미가 어떤 것 같고,
이런 걸 노트를 했어요. 적어놨어요, 다. 그래 안 잊어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도움이 되더냐? 사실 쓸모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처럼 이제 이걸 직업으로 할 사람들이 아니라면 더욱더 쓸모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열망하는 게 있었으니까 막 해보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그 전에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저 혼자 뭔가를 좀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욕이 좀 앞서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주 단순한 그런 거였어요. 비효율적인. 그래서 남의 커피를 먹어보고 장단점을 그다음에 풍미를 그때 당시에 뉘앙스를 다 적어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이제 관심이에요. 관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심의 끈을 계속 레이더망을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거기에서 성찰이 생기고 고찰이 생깁니다.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저는 제 커피를 또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된 거예요, 사실. 200가지 넘게 커피 원두를 취급을 하게 되는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거죠. 무슨 원두를 이렇게 넣어서 조합을 하면 조금 더 맛있는 풍미가 날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꼭 이용 후기를 블로그라든가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꼭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 그 메모장 다 연결되잖아요. 네이버 메모장이라든가 스마트폰에서 그런 거 해가지고 메모장 간단하게 해서 한 번씩 갈 때마다 분위기라든가 카페 전반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커피의 데코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거 사진 찍고 뉘앙스 적어놓고 안 그러면 블로그에 올려놓으시는 것도 좋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한 번씩 보게 될 때 그게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아, 이 사람은 이제 커피에 대해서 애정이 있구나. 그리고 하면 할수록 뭔가가 늡니다. 한 달, 두 달 사이에 자기가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는 걸 본인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 드립도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핸드 드립 커피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커피 마시면 예를 들어서 메가 커피 가서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그 커피가 분석이 되는 능력이 생겨요. 한두 달 사이는 안 되더라도 한 꾸준하게 한 1년 정도 6개월 이상 하시면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먼저 드시면서 다른 데 것들도 드시면서 천천히 메모를 하나씩 하나씩 해두시고 한 번씩 돌아보시고 자기가 기록했던 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복기도 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하다 보면 안 늘을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아유 덕분에 맛있는 커피 잘 마셨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파나마 보케테 커뮤니티 게이자 허언입니다. 요거는 허언인데도 산미가 베이스가 살짝 있기 때문에 조금 독특하다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허니는 조금 단맛이 이제 며칠 또 지나서 마셔봐야죠. 지금은 갓 로스팅한 거라서 산미가 약간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어 갖고 왔다 갔다 하고요. 조금 더 안정기 한 3, 4일 지나면서 안정기 지나면 단맛하고 어우러지는 그 뉘앙스가 어떻게 바뀔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죠.
금액이 좀 비싸가지고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덕분에 오늘 커피 한 잔 잘 마셨습니다. 또 저는 내일 맛있는 커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